참, 참, 하기 싫은 돈에 대한 얘기지만은 참 사람이 살다 보니까 참 그것도 그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때 20만 불까지 붙이게 상한선이 20만 불이라는데 하여튼 그때 전시에서 나오고 내 개인 통장에 있는 것하고 이래 탁탁 털어서 아마 한 12만 불인지 한 그 정도 13만 불인지를 보냈어요. 원칙적으로 하자면은 사중 통장으로 보냈어야 됐는데 불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 된 게겠죠. 그래 처음에 6만 불 빌려줬잖아요. 얼마 후에 또 오더니 그거 또 뭐 하는데 뭐 2만 불 뭐 또 1만 불 그래 슬슬 빌려주는 과정에서 그 뒷집 문제가 나와가지고 30만 불에 사기로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내한테 내 통장에 있는 것은 계산을 12만 불 정도라든지 있으니까 융자를 낼 것은 얼마나 내면 된다. 그게 이제 회장들이나 내가 그걸 빌려준 줄을 전혀 모르죠. 나는 통장에 있는 거로만 생각하고 또 그 보살이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준다고 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제 융자를 신청하는데 내한테 있는 것은 제외하고 융자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내가 느낌이 조금 그렇더라고.
툭하면 김 회장 핑계 대면서 김 회장이 오면은 뭐 10만 불 주기로 했으니까 뭐 1만 불만 빌려주면 된다. 2만 불만 빌려주면 된다. 그래 살살 이래 하는 수법이 뭔가 좀 찝찝하고 불안했어요. 그래가지고 나는 철석처럼 믿고 필요하면 주겠지. 왜냐면 그 식당 규모도 하얏트 호텔 밑에 상당히 크고 집도 2층에 큰 집이고 재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리랑도 하는 것 같고 자기도 아주 필요하면 언제라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고 하고 내가 독촉을 했어요. 독촉을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고 김 회장 와야 된다 하고 뭐 어쩌고 이러는데 나는 속이 타지요. 아이고 가만 보니까 감이 좋지 않아. 그래 그때서야 이제 빌려간 액수를 쓰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그래 하고 이제 사인을 받아놓고 만일 경우에 대비해서 소송을 한다든지 뭐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근거 있어야 되고 또 신도다 때도 보여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고 얼마를 빌렸다고 하고 그래 받아놓고 또 독촉을 하면은 또 딴소리하고 그래가지고 그때에 8주 후에 우리가 그 집을 인계받기로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나는 내한테 있는 돈을 그이가 주겠지 하고 적게 신청을 해가지고 2달 다 됐는데도 돈을 하나도 못 받게 됐어요. 그러니까 나 할 수 없이 그때 회장한테 이제 이실직고를 했죠. 참 내가 이래 됐는데 그런데 그 회장이 그때 캐피탈 호텔에 전기도 보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보살도 알았어요. 완질을 해가지고 뭐 한복 이렇게 해 입고 좀 그렇게 웹시를 내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할 수 없지 뭐 틀어놓고 그랬더니 회장도 한숨을 쉬면서 새로 이제 부족한 것을 2번 더 내면서 약속 못 지켰다고 4,000불인가 그 페널티 벌금을 물고 주인한테 2차로 또 부족한 것을 신청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게는 됐는데 그래 내가 저러니까 내 핑계대고 가만 보니까 이게 완전히 사기꾼 수법이라 10,000불 더 주면은 뭐 5만 불 회장이 주게 돼 있다. 이래가지고 내 속 타는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고래 살살 해가지고 다 털어가더라고요. 나는 이게 만일에 못 받게 되면 큰 망신스럽고 참 곤란한 일인데 받을 욕심으로 그러니까 살살 거의 뭐 통장에 있던 걸 거의 다 빌려줬어요. 날짜는 가고 뭐. 그런 내용을 이제 신도들이 다 알게 된 거죠. 그러나 그 돈 중에 사중돈은 1불도 안 들었어요. 내 개인이 다 한국에서 액자하는 것도 다 했고 살 때도 이 만불 든 것도 개인적으로 다 했지만은 내용으로 보면은 광고도 통도사 호주 포기당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이래가지고 시도 받고 해가지고 사실은 공금이죠. 엄밀히 따지고 법리적으로 따지고 내 개인 통장에 사중돈 안 하고 내 개인으로 저래서
개인 거라고 해도 되기는 되지만은 내용으로 보면은 절 공감이 돼야 옳지요. 여러 사람한테 이 모금을 해가지고 왔잖아요.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참 난처하게 됐죠.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또 특히 보살들은 스님이 그 보살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그 많은 돈을 빌려줘가지고 밭도 못하고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렇다고 뒤에서는 쑥덕거리죠. 뭐 손이라도 잡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그런 일은 뭐 식당 두 개 아리랑 한다고 해가지고 나다니고 절에 올 새도 별로 없고 돈 빌리는 때나 오고 요래하지. 그런데 무슨 뭐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것처럼 눈초리가 이상하고 뭐 소문도 그래 들려도 내가 돈을 띈 입장에서 뭐 할 말이 뭐 있습니까? 유구 무언이 참말로. 그렇다고 해서 윽박 지를 수도 없고 뭐 들리는 말에는 어떤 사람은 만불이 뛰었는데 그 아들을 혼내주겠다고 뭐 깡패를 들이대서 어떻게 하니까 뭐 며칠 후에 갖고 왔더라는 소문도 있고 그렇다고 머리 깎고 사는 내가 그렇게 대들 수도 없고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집도 자기 집이 아니고 빌린 집이고 근데 뭐 우리는 그 뭐 남은 날에 와가지고 자기 살면 지금은 이제 뭐 소문도 듣고 알아볼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살면 자기 집인 줄 알지 뭐 전혀 또 사는 경위가 식당도 그래 하고 뭐 한국에도 재력도 있고 아리랑 한다고 뭐 막 물건도 한국에서 사오고 하니까 꼬박 속았죠. 나 어제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. 빈털털이라. 통장에 뱅크랍이라고 아마 파산 신고하는 그런 상태를 영어로 뭐 뱅크랍이라 하든가 그러더라고요. 아이고 참 생각해 보니 앞이 캄캄하고 얼마나 신도들 보기도 미안하고 그런 소문이 한국에 들리면은 그림 사가고 시주한 스님들께도 그렇고 소송을 해보려고 해도 여는 한국에는 뭐 그러면 사기 뭐로 뭐 그게 된다는데 여기는 없으면 그만이래요. 생기면 준다 하면 처벌도 안 받는답니다. 알아보니까.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이미 막 파산 신고를 해버리고 뭐.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그 동안에 고심을 막 신경을 많이 썼죠. 안 그렇게 했습니까? 그때에 일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신도들이 나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어요. 첫째는 대상이 여성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나 있었는 것처럼 그래 의심을 하고 또 중간에 그 사회에서 그 집에 가보자. 언제까지 줄지. 왜 그래 스님은 도 뛰고 큰 소리도 못하고 그러는지 13사람인가 신도들하고 내하고 갔습니다. 가면서 차에서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의 사중으로 보냈더라면은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 개인 통장으로 보낸 것이 화근이었다. 불신이 그만큼 좋지 않는 일을 초래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. 아주 무슨 어디 끌려가는 소처럼 말이지 가자고 해가지고 터득터득하면 가는 그 내 모습이나 생각해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.
그래, 이제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처음에 문을 안 열어주겠다고, 여기는 뭐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간대요. 그래, 좀 있으니까 문을 열어줘가지고 들어가서 쭉 앉아가지고 막 따지고, 다른 사람들이. 그러니까 그의 말이, 나도 애를 키우고 있고 가정을 지키는 사람인데, 자, 형편이 안 돼, 그렇지. 형편 되면 드리겠다고, 스님 돈을 내가 안 드리겠느냐고. 그래 하면서 한다는 말이, 스님이 아리랑 내 식당 하는데 투자를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. 그 소리들이 정말로 의의가 없으니까 참말로 말이 안 나오대요. 그래서 미주알, 고주알 하기도 싫고,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여러 사람이 있는데, 아니, 내가 하도 직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어요. 그랬더니 그 뒤에 또 같이 갔던 사람들이 봐라. 스님이 그 말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참말로 도업을 하려고 뭐 돈을 떼었나, 뭐 꼬여가 그랬나, 이런 식으로 또 소문이 또 나더라요. 전혀 그게 아니고 그냥 차용해 주었는데, 그래 둘러대더라고. 그래 저래 그런 과정이 있기까지 고심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랬더니 밥맛도 없고 막 머리도 띵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런 상태로 일부 신도들은 늘 그 문제에 대해서 조차게 생각을 해서 내가 운영위원회 하면 그랬어요.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은 내가 사중에 살아가면서 갖게 놀았고 그래야 하고 말았는데 나에 대한 불신이 늘 마음속에 몇 사람들은 잠복해가 있었죠. 그래도 이제 30만 불에 뒷집을 사가지고 그 담장을 허물어 버리고 그러니까 한결 넓고 좋아요. 그러다가 법당이 하도 적으니까 도저히 안 돼서 새로 산 집에 이어가지고 뒷마당이 넓으니까 법당을 지어야 되겠다. 2000년 되면은 한국에서 올림픽 선수단들도 오고 그 중에 불자도 있고 이래서 그 올림픽 전에 법당을 지으려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이때에 지어야 되지 따로는 못 지어요. 여기는 아무리 땅이 몇천 평 되더라도 아마 투자를 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따로 그 부엌을 만든다든지 그래는 못하고 원체에서 이어내야 돼요. 그래서 설계를 해보라 했더니 뒷마당이 워낙 넓으니까 한국평으로 한 50평 정도의 규모가 나와요. 그 뒤에 담장하고 얼마나 띄워야 되는 게 거기 다 있잖아요. 아유, 그 정도면은 우리가 괜찮겠네.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고 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신도들한테도 모금도 이렇게 좀 해서 이 법당을 그럴듯하게 이렇게 지었어요. 짓고 천부를 봉안을 하고 한 부처님 모시기 운동도 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이 분위기가 좋게 잘 저렇게 살아나갔지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돈 띈 그 문제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불편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래 했어요.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
내가 몸이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뭐 이래도 그냥 견뎠는데 어느 날 전화가 한국에서 왔는데 내하고 같이 부감에서 공부하던 주광 스님이 자신이 지은 영명사에서 갑자기 입적을 하게 됐다. 이런 소식이 들어왔어요. 그 신체가 좋고 원력이 많고 불사한답고 정신도 없고 아주 열심히 사는 스님인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다고. 전화가 왔는데 전화한 사람이 일초라고 하는 스님이라. 그 스님은 영명사에 자기 여동생이 와서 기도를 하다가 영명사 주지 주광 스님 동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성의 오빠라요. 그런데 그 스님은 강원도 안 나오고 늘 선방만 이렇게 다니고 이러는데 그때도 몸이 약하고 얼굴이 시커멓고 폐에 뭐 석회가 차딱하고 허륵하며 그런 상황으로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해제만 하면은 거기에 영명사 가서 쉬기도 하고 유비도 좀 얻어 쓰고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 참 말하기는 뭘 합니다만은 그 스님이 좋지 않게 거기에 뭐 영가천도 한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신 이상자도 많이 오고 이랬는데 치료받으러 온 정신 이상한 사람에게 피살을 당했어요. 법당에서. 그러다 보니까 참 민망스러운 일이죠. 그렇게 되어서 뭐 병원에 가는 도중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그 스님 말이 기후 스님이 천상 들어와야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다. 빨리 들어오십시오. 이러더라고. 왜냐하면은 주광 스님이 자기 형 땅인 그곳에 절을 지었거든요. 그것을 사설사암이라고 하죠. 지어가지고는 통도사에 선산포교당으로 공식적으로 등록을 했어요. 그전에는 명의만 등록해도 받아주었는데 그래 놓으니까 다음에 이 땅하고 명의 등록한 거 해가지고 소유주 문제가 생기고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법정에도 가고 그런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뒤로는 부동산까지 땅까지 전부를 건물하고 등기를 통도사로 해야 통도사에서 정식으로 통도사 말사로 받아주고 그것이 조계종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 하면서도 이제 그 창건주 절을 지은 사람들은 한 몇 년 동안에 자기들이 권한을 주는 그것도 있고 공로가 있으니까. 그래 나는 그런저런 종단의 그것도 알고 참 그렇게 된 분위기에서 그 동생은 통도사서 누가 주지를 내보내면은 경운기를 갖다 길에 막아놓고 모노가 학교라고 막 큰 소리 치고 성질도 나고 이래가지고 그 동생이 거기서 한 10년, 그래 89년에 거기 가서 10년 가까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대요. 물론 뭐 조금 받기는 받고 그랬지만은 일을 딴 사람보다 배나 더 하고 형님이 지는 절이니까 애를 참 많이 썼지요. 그러니까 통도사에서 주지 못 나오게 하겠다고 막 큰 소리 치고 공함을 치고 그래 일이 복잡하게 될 것 같아서 내가 부랴부랴 한국으로 가서 영명사에 들어갔습니다. 다음에 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.